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 멘토 조민기입니다. 지금 현재 날씨가 상당히 좀 더워서 최근에는 건강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요. 코로나19까지도 더 이 강세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외출하지 마시고 비록 집에서라도 저희 방송 또 보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공부 상당히 좀 유익한 시간이 될 이런 시간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지난주에는 역시나 부동산에 대해서 부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과연 수익을 창출하는지 결국은 부자들의 성공 투자 방식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도 제 이제 2탄을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채널 고정하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무래도 부동산 또 고민, 갖고 계신 부동산이라든가 또 투자해야 될 부동산에 대한 고민 내용들이 있으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는 이 부동산, 과연 부자들이 어떻게 수익 창출을 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지 그 첫 번째로 역세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서울권이라든가 수도권의 지하철역 중심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을 직접 보셔서 느끼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좀 2탄으로 부동산, 특히 부자들이 어떤 공식과 원칙을 지키면서 하는지 바로 오늘 2탄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하면은요, 자, 기본적으로 방향을 정해야 되고 시기를 정해야 되고 바로 이 운용, 어떤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자, 그중에 지금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거, 현재 부동산을 살까요, 팔까요? 내 집값이 과연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게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고, 자, 또 자금이 있는 부분은 지금이라도 어느 지역, 어떤 부동산으로 갈아타야 되는지, 거기에 노후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증이 상당히 많은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투자의 원칙은 투자는 현재 하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현재 하다 보니까 그러면 현재에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할 거냐 고평가되어 있는 것을 할 거냐인데, 자, 이게 단어상의 의미긴 합니다만, 자, 요 내용을 한번 보면, 자, 현재 시장 가격이 높으냐 낮으냐를 가지고 저평가 고평가를 따지는데, 자, 실제 잠재 가치라고 해서 미래의 가격이 됐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자, 미래의 잠재 가치가 높은데 현재 시장 가격이 낮은 것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투자를 하면 가격 상승은 당연하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현재 시장 가격이 높고 미래의 잠재 가치가 적은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건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상승이 저하되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들 같으면 저평가와 고평가 어느 쪽을 선택을 해서 투자할지는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기본적인 원칙은 투자, 특히 잠재 가치에 대한 기준은 바로 이러한 입지와 수익과 희소, 미래 가치를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자, 그중에 가장 우리가 변수, 특히 부동산에 대한 변수는 단순하게 부동산 위치를 보고 그 주변만 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경제시장이라든가 인구와 소득에 대한 구조, 특히나 최근에 부동산 정부의 규제 정책 중에 이런 변화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현재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잘 관찰하신다 그러면,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인데, 아시겠지만 인구가 많으면 수익이 된다라고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요, 지금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런 상반된 기준인데, 왜 인구가 감소하는데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이제 공식은, 자, 서울 특히 수도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지난주에 저희가 역세권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자, 요번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가 바로 이 한강변을 바로 공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한강변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한강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미 정부에서 규제로 자 여기는 대부분 규제 지역으로 다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규제 지역이라는 얘기는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정부에서 딱 박아놓은 건데 자, 이 부분은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인구, 개발,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인데 최근에 특히 부동산에서 가장 놓고 보는 것이 입지적인 가치를 가장 놓고 보는데 자,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인구가 그냥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부분이 살기 좋은 곳. 그러면 이것은 쾌적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입지적인 쾌적성을 1순위로 놓고 본다 그러면 바로 한강변이고요. 최근 뭐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이제 한강변에 이 고층 제한에 이제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만 자, 기존에 지금 35층 규제가 50층까지 이제 대폭 완화가 되는 규정이 점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경우로 본다 그러면 한강변 공략을 하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두 번째는요. 이사 이 공급 대책이 발표된 지 지금 이제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만 자, 최소 지금 3년에서 4년 이후에는 공급 부분이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자, 과연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지금도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으로 정부에서 많이 지금 이런 정책 발표를 지금 일단 해놨는데 자, 우리가 지금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쪽으로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볼 때는 서울권 특히 수도권 쪽에서도 소규모 재개발로 가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국가 공공이 아니라 바로 이 민간 특히 민영 쪽에서 하는 그리고 소규모 개발은요 토지 소유자분들이 직접 개발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이 부가가치가요. 기존의 공공재개발의 여러 가지 단점이나 제한된 내용을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권에서도 지금 뭐 준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공급량이 많고요. 특히 역세권 안에서도 역세권 이 도심 개발 안쪽에서도 특별히 틈새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소규모 재개발하는 지역을 좀 공략하라는 것이 두 번째 이 공식이다라고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원칙은 토지를 기본으로 가는데 자, 토지 기준이 신규 고속도로 주변인데 자, 먼 지방권의 고속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서울권에서 수도권으로 내려가는 기준에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서울 기준에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이 해당되는 것이 제2 경부고속도로가 있고요. 이미 이제 서해안도 제2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금 또 들어가 있고 해당되는 지금 외곽순환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나 이 해당되는 부분이 이 규제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좀 벗어나 있는 지역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비규제 지역이라 그래서 주택이나 아파트 3개월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이 상당히 가격대가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더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교통 개선이 되는 부분들. 자, 지하철만 교통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결국은 도시 확장으로 인해서 가장 변수가 바뀌는 것이 바로 인구 플러스 바로 이 개발 수요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처음부터 얘기 드렸던 투자는 현재 투자를 하지만 우리가 그 해당 투자에 대한 결과를 받는 것은 바로 미래이기 때문에 자, 미래에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살펴보신다 그러면 자, 고속도로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에 의해서 바로 SOC 사업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에 도시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현재 기준으로서는 이 서울권 기준으로 내려가는 바로 이 경부고속도로 축이 지금은 이제 거의 90%가 개발이 다 끝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서해안 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 축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얼마 안 있어서 지금도 세종시에 이제 정부 청사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공기업들이 지금 세종시로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세종시에서도 지금 아파트 가격대 대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세종시를 공략하라는 것보다는 중간에 서울권과 세종시 사이에 이러한 고속도로라든가 철도의 바로 이런 주변 지역을 공략하라는 것이 자, 부동산 결국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원칙 몇 가지를 잘 이해하신다 그러면
현재를 투자하지만 미래를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점을 감안하신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뭐 자금이 많아서가 아니라 충분히 투자를 해서 이기는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더욱 강조드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칙 몇 가지만 생각하셔서 이 좀 더 이런 지금 현재 비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 오히려 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조금 더 이 지혜로운 투자하시는 바로 그런 시기를 좀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부동산 세미나, 자, 이게 무료 세미나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 이제 코로나가 지금 4단계까지 격상이 되면서 뭐 실제 세미나 인원수 제한이 너무 지금 좀 제한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반드시 이 전화를 좀 미리 사전 예약을 좀 하셔서 신청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뭐 다행히 이제 4단계 그 코로나가 좀 풀리게 되면 뭐 인원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되고요. 자, 저희가 지금 위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4호선 사당역 3번 출구 쪽에 저희가 건물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세미나를 하니까 뭐 이 점도 혹시 이해를 좀 하시고요. 자, 반드시 사전 예약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집중하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바로 이 매물,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구 청파동 1.5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개요 설명드리면 4호선과 1호선, 바로 이 더블 역세권입니다. 바로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매물이면서 자, 다세대 주택인데 전용 21.59 평방미터 제곱미터인데 자, 1.5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현재 시세 3억 1,700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뭐 금액대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제 자, 투자 금액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1억 초반대 정도의 자금이 있는 분이시라 그러면 용산에 1.5룸 다세대 주택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를 좀 바라고요. 자, 이 매물의 좀 포인트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 여기가 바로 이 대학권입니다. 대학권 숙명여대가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생활 인프라가 자, 결국은 대학가 근처라고 하면 일단 인구가 집중이 되니까 상권이 되면서 동시에 임대 수요가 일단 풍부한 입지라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 용산하면 일단 저평가와 저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산 지역은 계속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재개발 수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부각을 하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 자, 세 번째, 아직은 그만큼 저개발이 돼 있다 보니까 자, 미래로 보면 충분히 개발 호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거든요. 용산 자체에 개발되는 내용이 전국 기준으로도 아마 1순위가 될 정도로 너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미래의 가치가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라는 점을 포인트로 좀 설명드리겠고요. 자,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자, 여기가 용산역, 여기가 서울역, 바로 이 한강대로를 따라서 청파동이 있고요. 여기가 후암동, 남산, 민족공원, 한강. 자, 지리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뭐 우리가 배산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산이 있고 한강이 끼어 있는. 그래서 이 용산이 결과적으로는 미래의 가장 신흥 부촌이 된다라는 얘기가 단순하게 저희 전문가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점은 이제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자, 실제 그 이유를 보면 용산 자체의 지리적으로 한강이 바로 붙어 있어서가 아니라 자, 강남권하고 이 서울 도심권하고 여의도 영등포권이 자, 서울의 3대 도심으로 도시계획이 지금 확정이 돼서 저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제 지금도 그렇게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트라이앵글의 센터가 바로 용산입니다. 그래서 용산에서도 국제업무지구가 한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일단 용산역 주변으로는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지금 한 40%에서 50% 정도 개발이 되어 있고요. 용산역 앞쪽으로는 개발이 90%가 끝나 있지만 용산역 이 정비창지구부터 해서 앞쪽하고 이쪽 신용산역이라든가 삼각지역 쪽은 아직도
개발이 더 이렇게 그래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부분이 한 16개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 청파동만 따로 보면 지금 현재 청파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비 사업이 돼서 자, 현재 기준으로 이제 조합 설립이 바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또 제가 지금 또 청파 1구역 얘기하면 1구역 지금 들어가면 어떨까? 늦었습니다. 이미 여기 들어가시면요. 옛날 같으면 분양권을 받고 입주권을 받았는데 지금은 여기 들어가시면 현금 청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개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현금 청산일 기준 반드시 따져보시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청파 1구역이 이미 진행이 되니까 그러면 청파동 1가, 청파동 2가, 3가 그리고 원효로 효창동 이쪽 해당되는 부분들이 차근차근히 개발이 진행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이미 교통호재는 뭐 용산역 주변은 이미 다 너무 사통팔달 다 돼 있는데 자 여기에 GTX B 노선, 신분당선 자 이게 지금 해당되는 게 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러면 향후 5년에서 한 7년 뒤에 정도 보시면 더 용산 지역 자체가 더 개발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 뭐 SOC 사업 기준으로 보면 더 뛰어난 입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겠고요. 자, 뭐니 해도 투자는 결국 수익 가치거든요. 기본 강남만 투자하신 분과 용산을 투자하시는 분 대비를 보면 현재 기준으로는 강남이 훨씬 더 빠르게 돼 있었던 상황인데 자, 그러면 조금 더 긴 중장기로 보면 용산 쪽이 이제는 가격 대비 상승하는 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기 때문에 현재를 보는 분과 미래를 보는 분이라 그러면 강남 나쁘지 않습니다. 용산 제가 볼 땐 강남 다음 순위가 용산인데 최소 10년 이후를 보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충분히 가격 상승 추이를 보고 용산 쪽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 매물에 대한 이제 가격에 대한 얘기를 좀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세 3억 1,700에서 3억 2천만 원인데 자 현재 전세가 대략 한 2억 정도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실제 들어가는 거 1억 2천만 원대 정도 가능하시고요. 자 이게 혹시 전세 아니고 이제 월세라도 임대 수익 하시겠다? 약 한 8, 90만 원 정도 되고요. 대출이 또 한 40% 정도 되니까 실투자금 1억 4,200에서 1억 한 4,500. 그럼 1억 중반대 가지고도 충분히 자 10년 정도 중장기로 재개발을 노려보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충분히 자 그러면 1억대 초반 같으면은 본인 이름으로 가실 거니 아니라 보통 자녀 이름으로 증여하는 컨셉으로도 이 접근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요즘처럼 정부 규제에 이런 틈새를 놓고 보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한번 더욱 검토해 보실 수 있는 매물이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집중하고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바로 매물. 자, 관악구 남현동인데 자, 이게 아파트 매물입니다. 개요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 여기 2호선, 4호선 바로 사당역입니다. 사당역, 여기도 역세권, 도보권입니다. 전용 75제곱미터 아파트입니다. 대략 지금 한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고요. 시세가 약 8억 5천만 원에서 8억 6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자 전세로 들어오는 분들을 할 경우에 실제 자금 필요한 게 약 한 1억 8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자 본인이 그럼 직접 실거주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 5억 초반대 자금만 있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매물이라는 점 설명드리겠고요. 자, 이 매물의 포인트도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면 자 여기 사당역 바로 이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곳이고요. 생활 편의시설 상당히 거주 만족도, 쾌적성 다 갖춰져 있는 입지라는 점을 첫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는 그만큼 이런 갖춰져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더블 역세권의 인구 수요가 계속 들어오는 입지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안전성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그냥 안전성이 아니거든요. 바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오케이. 두 번째는 혹시라도 중장기적으로 한 10년이고 7년이고 시세 차익을 보시는 분들 이분들도 오케이.
혹시라도 지금은 내가 거주를 안 하지만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동시에 보시는 분들, 이분들도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은 이런 환금성뿐만 아니라 수익성까지도 맞춰져 있는 그런 포인트라는 점, 바로 그런 매물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겠고요. 자,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면 바로 여기 사당역입니다. 2호선과 4호선이 바로 들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자체에 이미 뭐 사통팔달의 교통에 대한 부분, 특히 이 해당 밑으로는요 강남순환고속도로가 또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바로 이 강남권 이 충분히 교통이 원활해서 강남권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이 직장인들이 대부분 임대료가 저렴한 사당역 쪽 주변으로도 많이 인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에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고요. 자, 여기에 해당 지역이 지금 이미 4호선과 2호선으로 되다 보니까 자, 교통이 워낙 편리하게 돼 있으면서 최근에 자, 강남권과 서초권을 연결하는 바로 이 서리풀 터널, 이게 장제 터널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개통이 되면서 바로 이 이수역과 사당역에 더 이 원활한 교통이 지금 하나를 더 충실이 됐고요. 자,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자, 이 서초권이나 방배권 등 특히나 이쪽이 열악했던 교통 입지가 완전히 이제 뚫어지는 바로 이러한 교통에 대해 호재가 있었다라는 점을 또 강조드리겠고요. 자, 여기 사당하면은요, 일단 경기도권의 관문입니다. 이 서울 전 지역으로 보면 다 경기도권에 둘러싸여 있는데 바로 이 과천하고 연결되는 바로 이 사당이 결국은 경기 접경 지역의 관문이다 보니까 이쪽은 서울시 기준 서울 경기 12개 접경 지역의 개발을 추진하는, 그러다 보니까 더욱 키워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사당역과 이수역의 개발 지구 단위 계획을 해서 자, 여기도 지금 상권이 더욱 개발화되고요. 자, 여기에 이제 추가로 더 확정된 것이 하나가 바로 여기 사당역인데 사당역 바로 여기에 최근에 공공재개발식으로 공공주택을 했는데 여기가 지금 1200세대로 위에 부분은 공공세대 들어가고요. 자, 밑에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바로 복합 이 교통 환승센터가 만들어져서 자, 지하철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 교통버스라든가 대중교통에 대한 환승센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욱 이 개발에 대한 호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사당역이라는 점이고요. 자, 서울 전체 기준으로 보면 평균 3.3제곱미터당 아파트 매매가가 약 한 3,587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관악구 해당 이 남현동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대 정도의 평균가인데 자, 바로 길 하나 사이에 방배동 바로 우성아파트가 있는데 자, 여기가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거의 한 4천만 원대 정도의 아파트. 그러면 이 차이가 결국 길 하나 차이지만 충분히 이 얘기는 아직은 들어가는 게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거와 향후 가격대가 더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가격이 비싼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렴한 거로 들어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적인 가치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드리고요. 자, 이 매물에 대한 가격 한번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자, 30평 방 3개 화장실 2개 아파트인데 자, 8억 5천에 8억 6천만 원 현재 시세고요. 자, 전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6억 7천만 원대, 6억 한 중반대 정도면 전세가 가능하니까 들어가는 자금 2억이 채 안 된다라는 점.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이 2억 초반, 2억 미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 하나. 자, 여기에 뭐 최근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실제 실거주하셔서 1주택으로 비과세까지도 혹시 노려보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자, 여기도 대출 한 40% 정도 되니까 자금 5억 초반대 가지고 30평대 방 3개 화장실 2개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속 있는 내 집 마련, 임대, 특히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는 점을 더욱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동산의 이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공식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강의로 좀 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자, 제가 다음 주에는요, 우리 또 실제 부동산 투자의 실전 사례를 가지고 한번 또 강의를 준비해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도 채널 고정하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언제라도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